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1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황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뉴스부터 점검을 해 볼게요. 네. 자, AI 불꽃 경쟁, 오픈 AI 비상사태 선언, 코드 레드, 네, 코드 레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샘 올트먼이 지금 바짝 긴장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구글 때문에. 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GPT의 월간 사용자보다 이제 제미나이의 사용자가 더 많아졌어요. 저도 GPT 구독을 해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GPT 유료를 쓰고 있었었는데 얘보다 제미나이 무료가 더 성능이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어떤 업무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GPT 유료보다는 무료가 훨씬 낫다. 그런 게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또 일반적인 질문을 할 적에도 GPT가 답변을 하는 방식보다는 제미나이의 답변 방식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GPT는 해지를 하고 전 지금 뭐 GPT도 제미나이도 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미나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강추입니다, 강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지금 얘가 그래서 한참 지금 경계 긴장을 하고 있고 챗 GPT의 개선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구글 제미나이 3의 약진으로 AI 업계 선두를 빼앗길 것이라는 어떤 위기감 탓에 AI 에이전트 혹은 광고 사업 등등 다른 사업들을 후순위로 미루고 챗 GPT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부 평가에서 제미나이 3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새로운 추론 모델이 있다고 해요. 네, 이걸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예전에도 GPT-5가 나왔을 적에도 아주 성능 좋다, 최고다 말라고 얘기했지만은 정작 공개되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죠. 네, 또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요, 지난 한 달 동안 버블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천 번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AI 생태계에서 둔화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경쟁 심화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더 많은 자본 지출과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끌어낸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것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AI 관련 기업들이 네,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부채 과연 이거 감당 가능한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수익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이 항상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다. 음. 지금 어떤 부채가 과하게 쌓이는 것을 걱정을 해서 투자를 안 해버리면 이걸로부터 경쟁사로부터 뒤처지게 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들 무리를 하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AI 생태계에서 아직 둔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대로 버블이 맞아떨어지려면요. 실적이 부러져야 돼요. 뭐 엔비디아가 부러지건 아니면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이슈 도마 위에 올랐었던 오라클이 부러지건 네. 뭔가 관련 기업들 하나가 어떤 크게 이슈가 되면서 부러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AI 생태계에서 야, 이거 봐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지금 최근에 열심히 투자를 했던 애들 나중에 작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아마존 리인벤트 행사에서 이전 세대보다 최대 4배 높은 컴퓨팅 성능을 제공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은 비슷한 트레이니엄 3 울트라 서버를 공개했다. 네, 트레이니엄 3.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는 구글에서 TPU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AWS 얘네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거기서 이제 개발한 인공지능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전용 뭐 맞춤 칩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AWS의 매트 커먼 CEO가 트레이니엄 칩이 동급 엔비디아 GPU보다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WS는 엔비디아의 GPU를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밝히면서 엔비디아와의 협업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네.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엔비디아가 짱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자, 트레이니엄 3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갖춘 트레이니엄 4 개발도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맞춤형 AI 칩이 엔비디아와 경쟁하거나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거대한 AI 슈퍼 사이클의 시작점에 있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무너뜨리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미 AI 생태계에서는요,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또 엔비디아와 호환되는 이런 것들 시스템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기는 솔직히 쉽진 않을 겁니다. 네. 자, TPU와 트레이니엄의 수요가 증가해도요, 공급망 확충에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엔비디아 수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구글의 TPU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이 아무리 분발해도요, 그죠? 얘네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엔비디아 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로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칩들이 나오겠죠. 그죠?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건 버블이 아니다. 시장에서 두세 개의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AI 버블의 우려를 일축했다. 전망은 여전히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9만 달러 반등, 좋은 호재가 있었죠.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요, 폴 애킨스 위원장이 아침에 암호화폐 혁신에 대한 규제 면제 조치가 한 달 정도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에서 오늘부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암호화폐를 보유한 ETF와 뮤추얼 펀드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것도 매우 큰 겁니다. 유동성 공급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어제 암호화폐 급락 이후에 자산관리 분야의 고객에게 암호화폐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최근에 11월 동안에 많이 빠져서 급락을 한 상태에서 바닥권인데 여기서 막 호재가 지금 줄이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샘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 설립자는요, 비트코인 8만에서 8만 1000달러가 중요한 임계점이 될 수가 있고, 참고로 지금 9만 달러 넘었습니다. 연말 전에 6만에서 7만 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롱을 찍었다. 제가 그 11월 달에 비트코인 쇼뷰 마쳤고, 바닥도 딱 찍었죠. 제가 봤던 목표가 쇼 목표가 딱 찍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자, 트럼프는 완전 이제 케빈 헤싯을 완전 지명을 했어요. 대놓고 여러분들. 네. 트럼프가 저기 뭐죠? 파월 후임으로 케빈 헤싯 의장을 그냥 딱 찍었습니다. 네. 보면은 내년 초에 의장 후보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기자회견에서 의장 후보도 여기 있는 마침 의장 후보도 여기 있다. 케빈이라고 하면서 네, 케빈 헤스 지명을 거의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케빈은 누구라 그랬어요? 트럼프의 사람이에요. 네, 트럼프 인물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사람이고, 때문에 트럼프는 뭘 원해요? 금리 인하. 그래서 내년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케빈 헤세이지 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에버코어 ISI에서는요, 헤스시 내년 3회 이상 금리 인하를 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이는 주가를 더 높게 암호화폐를 더 높게 수익률 보선을 더 가파르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 연말 강세장 기대감. 12월 공매도는 위험하다. 예상 밖 소비 증가. 네. 자, 블룸버그에서 미국 경제의 힘과 지속적 AI 붐을 고려해야 된다. 12월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고려한 투자자들은 제고하는 것이 좋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올해 11월 달에 저기 뭐예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 아닌 직접 사람이 종목을 골라 가지고 매수를 하는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 그런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 액티브 펀드의 실적이 정말 최악이었다. 어? 지수 상승, 그러니까 지수 이제 벤치마크 대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걔네들은 어쨌거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서라도 연말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최근에 뭐 그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서 진짜 7일 연속으로 미증시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네, 아마도 기관 애들이 인센티브 받으려고 지금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시장 수익률 대비 너무나 뒤처진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예, 그래서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었죠. 네, 왜냐면은 서민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연말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잘 나왔죠. 네, 전년 동기라든지 뭐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잘 나왔다. 그래서 아직은 소비가 죽지 않았다. 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서민들로부터 나온 소비인지, 네, 정말 상위 5% 이내의 초고소득층으로부터 나온 소비인지 이걸 또 우리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찾았어요.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리고 LPL 파이낸셜에서 과거 통계 자료를 냈는데 S&P 500 지수가 12월, 그러니까 과거에 통틀어서 12월 평균 1.4% 상승을 했고 상승 확률은 무려 73%에 달한다. 1년 중 가장 높은 달이 바로 12월 달이다. 계절적인 어떤 이런 강세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펀드 스트레이에서 마크 뉴턴은요, 12월 달에 건설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왕복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원웨이로 계속, 지금 최근에 미증시 상승이 원웨이로 올라갔는데, 이게 원웨이로 계속 올라가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죠. 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네, 이상 뉴스 체크해봤고요. 이제는 증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유로방은 수익을 이어갔습니다. 뭐 급등 수익 나온 것도 있었고요. 아침에 오늘 추천드렸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네, 매수가 34,400 드렸는데 찍자마자 바로 급반등이 나왔어요. 저희는 7.5% 수익권에 다 팔았는데 최대 12, 3% 수익권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강원전선 어제 추천드렸던 75,000원 잡았는데요. 오늘 NXT 프리마켓에서 목표가를 딱 찍었어요. 찍고 쭉 빠졌죠. 빠져서 이제 정규장 들어갔을 때는 익절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저도 이제 어제 회원님들 같이 샀는데 아침에 리딩한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매도를 못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팔았어요. 네, 저는 그냥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음. 거의 5% 가까운 수익인데요, 아니지? 좀 너무 아쉬웠네. 수익을 못 챙겨가지고. 그런 게 있었었고요. LS 일렉트릭도 어제 매수했었는데 목표가 대비 한호가 딱 한호가 모자라고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열받았어. 어, 얘도 오늘 그 프리마켓에서 목표가 한호가 남겨놓고서 빠져가지고 참 종목은 참 잘 잡았는데 타점은 좋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딱 제가 코스닥 올라갈 거다 잡아라 했었어요. 근데 목표가를 제가 12,800원 드렸는데 오늘 770원이었나? 네, 어, 네호가? 네다섯 호가 정도 못 미친 상태에서 딱 찍고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냥 익절 사인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쉬웠어.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딱 시작하고 나서 하기 전에 프리마켓부터 해가지고 장 초반에 수익이 제일 좋았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올랐다가 밀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컸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뭐 제 계좌는 어제부터 올라갔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제 기준으로 22.3% 수익이었는데요. 초기 연금 대비 지금 23% 수익으로 살짝 올라갔어요. 20만 원, 그죠? 20만 원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온 숫자는 중간에 제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혹시라도 급락하면 잡으려고 왕창 살라고 자금을 미리 투입을 해놔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기존에 이제 초기 투자금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 그 투자금은
그 투자금 기준으로 계속 수익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돈만 넣어놓고.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은 어제 우리가 숏을 잡았다가 손절 하나 했어요. 한 26만 원어치. 한 계약 기준으로 26만 원 어제 손절 하나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황 보시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일별로 해가지고, 지난 제가 한동안 해외 선물 안 하다가, 그러니까 제 개인 매매를 안 하다가, 주식이 훨씬 더 쉬워 보여서 주식하다가, 11월 10일 날 해외 선물을 다시 700을 넣었어요. 투입을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한 2주, 2, 3주? 3주 좀 안 됐죠? 그동안에 35% 수익을 찍었던, 네, 그래서 주식도 좋았고 해외선물도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좋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제는 손절했고 네. 그리고 오늘 증시 분위기는 뭐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올랐죠. 코스피도 1%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살짝 올랐습니다. 코스피 한 70% 이상 상승했고요. 네. 고객예탁금이 아직 강하게 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늘어나야 돼요. 결국 이 고객예탁금이 곧 어떤 유동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시그널인데 이게 지금 지난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네. 요게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코스피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브리핑에서 코스피 2차 여기 그죠? 네. 자, 4052 포인트 부근부터 4062까지가 강력한 저항대 형성이 되어 있다. 강력 저항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코스피가 4050이 살짝 넘겼다가 바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급락을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저항대 딱 찍고서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릴 자리에서 밀린 거죠. 자, 밀릴 자리에서 밀렸음. 부정적인 거죠. 네, 약한 거예요. 원래 좋은 건 뭐냐면 저항대가 있을 때에 여기서 안 밀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돌파죠. 그죠? 밀려야 될 자리에서 돌파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안 밀리는 거. 그죠? 네. 일반적으로는 평소에는 여기서 도달만 하면 밀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안 밀리고 버티더라. 이러면 얘는 조금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코스피는 정확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저한테 딱 찍고 빠졌습니다. 일단 부정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4020포인트 언저리까지 리테스트 즉 다시 한번 두드리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돌다리 지지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안 깨지는 게 좋아요. 4020포인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여기는 가급적이면 안 깨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보시면은, 네. 일봉을 볼게요. 어디 갔니? 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21선을 돌파해 준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네, 근데 내일 4020포인트 언저리. 4020이면은 오늘 시초가보다 살짝 높은 자리가 돼요. 여기를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동시에 직전 고점 부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돌파를 했으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를 깨면은 당연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깼다 하더라도 빨리 돌파가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강하게 깨고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제시를 해드렸었던 그 저항대까지는 도달 못했어요. 네, 어제 여기 제가 저항대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디였니? 여기. 네, 도달을 못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화요일 건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제가 날짜를 변경 안 했나요? 잠깐만요. 이거다. 에이,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는 어제 거고, 이건 지우고, 이걸 봐야죠. 네, 다시. 음.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 저항대를 못 찍었어요. 하지만,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코스닥 분봉을 보니까
매우 안정적이더라. 코스피는 이제 밀릴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라 하면은 코스닥은 과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인 흐름, 나름 좀 지켜주는 추세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열입니다. 갑자기 내일 뭐 급락이 나와도 솔직히 할 말 없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럴 정도의 과열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과열. 네. 그리고 주봉 제가 아까 그 캡처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닥의 주봉 차트예요.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저점 그리고 저점 딱딱딱 들어맞죠. 그리고 지금 고점이에요. 얼마 전에 급락하기 전에 주봉상 여기를 찍었던 거예요. 찍고서 급락을 했던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또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재수 없으면 여기다 쌍고점 만들고서 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돌파가 나올지 이번 주 기준으로 돌파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저번처럼 또 밀릴지는 또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코스피는 관망이고요. 코스피는 내일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지를 받는지 지지가 성공하는지 혹은 실패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롱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제가 계속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방향성 잡아드리고 있는데 시황 적중률이 너무 높았죠. 비트코인 거의 다 맞췄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원래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 리딩을 하다가 회원님들께 우리 비트코인 선물해야 된다. 비트코인 승률이 너무 높다. 왜냐면 나스닥은 너무 비이성 과열이 지속이 돼서 방향성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이 올라가면 빠지고 또 많이 빠지면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방향성 맞추는 게 오히려 훨씬 쉬웠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선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오전 11시에 그때 현재가가 92,780부근일 적에 93,33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이 SNS는 이제 반말 컨셉이에요. 예, SNS에 제가 올렸습니다. 롱뷰를 보고 있고 93330까지 간다. 본다.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93930까지 올라갔어요. 네, 여기가 이제 황금 맥점입니다. 롱쇼 타임 시그널이라고 해서 황금 맥점이고 보통 황금 맥점은 자석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끌어당겨요 주가를. 그래서 93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는 찍었고요. 네, 93330 찍었고 2차 황금 맥점이 94410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못 가고 밀리면 그때는 익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못 가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황금 맥점이 있는데 오늘 얘가 핑크 라인을 찍었어요. 핑크랑 동시에 일목균형표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자리죠. 그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100점 2차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이제 매수가를 위협할 때는 반드시 익절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에 롱뷰 제시해드렸고 적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늘 종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 볼게요. 자, 결국 지금 7연속 양봉을 완성을 했어요. 미쳤습니다, 진짜. 네, 7연속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1년에 정말 한 번 나올까 말까? 1년에. 그만큼 아주 희귀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나스닥 100지수 본장 기준으로 황금 맥점이 25,656에 있어요. 근데 어제 살짝 못 미쳤거든요. 어제. 그죠? 살짝 못 미친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려놓았다라는 것은 여기를 찍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석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으려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은 이 위로 그죠? 이 위로 돌파했다가 밀리면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음봉은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올 수 없죠. 어떻게 매일 양봉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어제 말씀드리기로 빠르면 어제,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오늘은 음봉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음봉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게 급락하는 음봉이 나오면 안 되죠. 네, 나오더라도 가벼운 조정에 그치는 그런 음봉, 아래 꼬리가 달리는 지지 성격을 띠는 그런 음봉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봐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만약에 제 예상을 깨고서 이런 무시무시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매우 부정적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게 되면은 최소 이 블루라인 있죠, 여러분들? 블루라인.
블루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최소 못해도. 이탈을 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음봉이 나올 수 있다.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아랫꼬리가 달리는 지지받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효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장대 음봉보다는 지지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 나스닥은 롱뷰, 어제도 롱위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롱뷰 말씀드렸고 오늘도 역시나 나스닥은 롱뷰 말씀드립니다. 롱뷰라는 게 오늘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저점에서 롱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시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